tant dans l'effort que dans l'épanouissement de notre couple. Elle était ma première supportrice, mon oxygène, la force qui me poussait à me surpasser lors de mes challenges physiques. Nous savions puiser.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 흔적도 없이 증발한 피해자들,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조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사건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아내를 애도했고 장례식에서 오열하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흐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기 힘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린 조나탄 다발 사건입니다.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푸줄.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 이런 곳에서는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곳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29세의 알렉시아 다발은 이른 아침 운동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조깅을 해왔고 평소처럼 그날도 똑같이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 조나탄은 여느 때처럼 그녀를 배웅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알렉시아는 집 근처 도로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녀가 조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조나탄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라도 들렀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쉬고 있는 걸까? 처음엔 그냥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알렉시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나탄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제 아내가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즉시 마을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알렉시아를 찾아 나섰죠. 그녀의 사진이 공유되었고 SNS에는 그녀를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틀 후 10월 30일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한 숲속에서 경찰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성의 시신 한 구, 온몸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원은 바로 알렉시아 다발.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알렉시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조나탄 다발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조나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흐느꼈습니다. 알렉시아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절절한 모습에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모두가 범인을 빨리 잡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탄의 행동이 너무나도 완벽한 슬픔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요. 장례식에서는 흐느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조나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 그런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동정했고 언론은 그를 아내를 잃고 절망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탄은 사건 당일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아침 알렉시아가 조깅을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한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돌아오길래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경찰이 조나탄의 차량 GPS 기록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GPS 기록에 따르면 조나탄의 차는 사건 당일 아침 시신이 발견된 숲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조나탄은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의 차는 왜 숲 근처에서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그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조나탄 씨,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어디에 계셨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차가 그 시간에 숲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조나탄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아내를 찾으러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거짓말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리고 그들은 조나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조나탄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던 그가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18년 1월 조나탄은 결국 경찰 조사 중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임을 자백한 것이죠. 자백 후 조나탄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린 자주 싸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무시했고 저를 조롱했어요. 항상 저를 못난 남자처럼 취급했고요. 그날도 아내가 저를 비웃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나서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녀를 목 졸랐어요. 경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나탄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화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치밀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조나탄 씨, 만약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고를 저질렀다면 왜 아내의 시신을 불태웠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사고가 아니라 이 범죄를 감추려 했던 거죠?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긴 수사 끝에 조나탄 다발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일부는 과연 그가 정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언론과 알렉시아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방청객이 자리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나탄은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낸 탓인지 전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조나탄을 변호하며 말했습니다. 조나탄 다발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나탄도 재판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녀를 원한 없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심하게 다퉜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분노 섞인 야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판사는 방청객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조나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불태웠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면 왜 그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을까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렉시아의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 심각한 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손목과 발목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질식사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나탄의 행동. 아내가 실종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으나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알렉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
알렉시아는 조나탄과의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통제받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조나탄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범죄입니다. 알렉시아의 부모는 재판 내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조나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원망을 토해냈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딸을 잃은 슬픔과 친아들처럼 여겼던 조나탄의 배신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판사는 조나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알렉시아의 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조나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25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되새겨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조나탄 다발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기의 대가였다. 그는 장례식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슬픔의 참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고 그의 눈물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거짓말은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 프랑스 전역의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편, 조나탄 다발, 결국 살인자로 밝혀지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진정으로 후회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나탄 다발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뒤 모든 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조나탄 다발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5년? 과연 이 처벌이 충분한 걸까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사람이 단 25년 후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가해자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렉시아 다발.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이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강제로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의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폭력은 결코 용서되어선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나라에서 벌어진 강력범죄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면을 더 빨리 벗겨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